여신도들과 명명색색을 매일 행하는 명색교주. 변방의 외딴 산속에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게 꾸며진 대궐 같은 대저택이 있었어요. 그곳은 명색교라는 사이비 집단의 교단이었는데 커다란 대궐의 중앙에는 명색교를 이끄는 교주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몸은 하늘나라의 옥황상자였느니라. 이 몸이 전상에 있을 적에 지상에 있는 너희들을 어여삐 여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직접 내려왔느니라. 내 너희에게 명명색색을 행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리라. 너희들은 색을 통하여 밝음을 얻게 될 것이다. 교주가 설법을 마치자 모여있던 젊은 여신도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어요. 명명색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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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색색. 명색교의 교주 양옆에는 4명의 여인들이 교주를 보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명색사선이라 불리는 교주의 최측근들이었는데 교주를 보필하는 일은 물론 교단이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포섭단을 구성해 여러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신도들을 포섭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녀들은 모두 흉노족의 후예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무예가 출중하였고 교주는 그녀들을 메란국죽이라 부르며 아낌없이 총애하고 있었고 명나라에 있던 교단이 조선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함께 조선 땅 안으로 들어와 교주와 함께 교세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신도들은 명명색색이라는 의식을 통해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 있다는 교주의 거짓말에 속아 가산을 모두 교단에 헌납하고 교단 안의 농장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그중에 교주의 눈에 들어 간택된 여인들은 매일 밤 교주와 행하여지는 명명색색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 믿고 있었어요. 설법을 마친 교주는 명색사선 중 서열의 가장 높은 매선에게 물었어요. 누가 오늘 명명색색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더냐? 교주님, 오늘은 저 신도들입니다. 교주는 명명색색 후보 신도들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신도들의 상태가 어째 저 모양인 것이냐? 오늘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일지 않는구나. 매선, 요즘 일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신도들의 포교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야. 말을 마친 교주는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물러갔어요. 교주의 모습이 사라지자 서열 2번째인 난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 늙은 요물이 그새 또 실증의 난계로군. 언니, 언제까지 우리가 저 노개의 시중이나 들면서 살아야 돼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잘 생각해보거라. 저 늙은이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다만 늙은이가 사람들을 홀리는 주둥이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 어차피 명색교는 우리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래도 저 늙은이가 거드름 피는 꼴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언니. 내가 되면 그 꼴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 기다리거라. 새로운 신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 포교 활동을 위한 포섭단을 이끌고 한동안 여러 고을들을 다니며 유람이나 하고 오자꾸나. 명색사선은 포섭단을 이끌고 교단을 떠나 마을로 향했어요. 옥녀는 마음씨 고운 안악의 집을 나선 뒤 여인들만 있다는 곳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마을로 향했어요. 쓰개치마 속에 얼굴을 깊숙이 감추고 사람이 뜸한 한 객점에 들어가 구석에 자리한 옥녀는 사내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주모를 불렀어요. 저기 아주머니. 주모가 옥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와 물었어요. 그래, 뭘로 드릴까? 찌개로 드릴까? 국으로 드릴까? 빨리 되는 것으로 아무거나 주세요. 우리 집이야 뭐든 빨리 되지. 그럼 국밥으로 해요, 색시. 말을 마친 주모가 국밥을 준비하기 위해 가려고 하자 옥녀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말해보구려. 혹시 여인들만 있다는 생명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명교? 아, 명색교를 말하는 것이구만. 변방에 커다란 왕궁 같은 곳이 있는데 천국이 따로 없다고 그러대. 옥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주모에게 대꾸했어요. 천국이요?
거기 가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사시사철 넘쳐나고 매일 노래와 춤만 추고 살 수 있다고 하대.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런데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지. 얼마 전에도 그 포섭단인지 뭔지 하는 여인들이 우리 마을도 왔었는데 젊은 여자가 아니면 데려가지도 않더구만. 색신 이렇게 젊고 고우니 그곳에 갈 수도 있겠구먼. 그 포섭단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겠죠? 그야 나도 모르지만 또 어느 마을에선가 젊은 처자들을 모으고 있을 것일 테지. 네, 알겠습니다. 주모는 이내 국밥 한 그릇을 내왔고 옥녀는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려 하고 있는데 주모의 남편이 마침 장을 보고 주막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뭐하다 이제야 기어들어와요? 아이고 아이고 또 한 잔 컬 주셨구만. 장만 금방 보고 온다던 사람이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어허, 그 서방님이 들어오면 공손하게 맞이해야지. 이 옆에 내가 서방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어여 물건이나 내려놓고 들어가 주무시오. 상대하기도 귀찮소. 주모의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쓰개치마를 푹 뒤집어 쓴 채 나서는 옥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옥녀는 최대한 빠르게 주모에게 밥값을 지불하고 주막을 떠났어요. 여기 밥값입니다. 그래 살펴가요 색시. 명색교도 찾고. 남편은 멀어져가는 옥녀의 뒤태를 빤히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 고을에 저리 고운 처자가 있었나? 아이고 달린 눈이라고 그냥 젊은 것만 보면 저리 하늘 파니. 이게 무슨 냄새지? 아주 향기롭구만. 주모의 남편은 옥녀가 앉았던 자리 주변에서 킁킁거리며 옥녀가 남긴 채취에 취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주모가 소리쳤어요. 뭐하시오? 어서 짐 정리나 하지 않고. 한참을 흐뭇한 표정으로 향기에 취해 있던 남편은 갑자기 벌렁 드러눕더니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엔 왜 드러눕는 것이오? 자려거든 방으로 들어가 자던가. 남편이 대답이 없자 주모가 남편에게 다가가 살피더니 불룩 솟아오른 아랫도리를 발견하고는 이야기하였어요. 아유 망측하게 대낮부터 왜 저 꼴이 돼서 자고 있는 것인가. 남사스러워서 정말 못 살겠네. 주모는 아무 미동도 없는 남편을 보고 소시라치게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왜 그러시오? 눈 좀 떠봐요. 여보, 눈 좀 떠보라고 이 양반아. 여보. 주모의 남편은 아랫도리가 힘차게 솟아오른 채로 그렇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어요. 옥녀는 단지 여인들만 모여 산다는 소문만 듣고서 산에 걷는 그곳에서는 자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명색교를 수소문해가며 여러 마을을 거쳐 길을 떠났지만 그녀가 지나쳐가는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옥녀의 음기가 하루가 다르게 강해져만 갔고 길을 떠나던 초기에는 옥녀와 접촉이 있거나 그녀를 가까이 겪은 사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스치기만 해도 죽는 사내들도 있고 단 한 번 바라보기만 하여도 죽는가 하면 옥녀의 채취만 맡아도 죽는 사내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옥녀가 거쳐간 마을의 사내들은 원인도 모르고 급사하여 마을마다 사내들의 씨가 마르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 무렵 조정에서는 급히 강쇠를 파견하게 된 것이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서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려 혈연이 되어 이 상황을 심각하게 살펴보려는 자가 없었어요. 게다가 원인 모를 병으로 사내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소문으로 과정되었으니 조정의 대신 중 누구 하나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옥녀가 명색교의 교단을 찾기 위해 북으로 올라가며 본의 아니게 지나치는 마을의 사내를 상당수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고 드디어 변방의 한 마을에서 포교 활동을 나온 명색 사선의 포섭단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색으로서 밝음을 얻을지니 우리와 함께하여 태평천국을 만드세. 명색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진 깃발을 발견한 옥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입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무리 속에 섞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색교회 입교 절차는 그리 까다롭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을 모두 교단에 헌납해야 하는 만큼 간략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드디어 옥녀의 차례가 되어 입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입교 절차를 진행하던 국서는 옥녀의 얼굴을 한번 힐끔 보고는 물었어요. 이름? 옥녀라고 합니다. 성은 없어? 천한 계집의 성 따위가 뭐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가? 그럼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금가락지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이 이 몸뚱이 하나 올시다. 국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입교하려면 최소한의 재산을 헌납을 받아야 하는데. 옥녀의 입교 절차를 바라보던 매선이 국선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아이의 외모가 출중하구나. 분명 그 늙은 요괴가 탐낼 만한 아이니 그냥 간단히 절차를 생략하고 입교시키거라. 알겠어요, 언니. 국선은 매선의 지시대로 옥녀의 입교 절차를 완료하였어요. 입교되었소. 저기 있는 일행들을 따라가시오. 교단까지 안내해 줄 것이오. 옥녀는 한 무리의 젊은 여인들과 함께 신도의 안내를 받아 여인들로만 이루어진 명색교회 교단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남은 일행들과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신도들을 더 포섭해야겠다. 서둘러 각자 물건들을 챙기고 이동한다. 옥녀는 명색교라는 이상한 곳으로 떠나게 되었네요. 그곳은 교주 외엔 사내라고는 없으니 이제 옥녀가 몰고 다니던 저지도 멈출 수 있게 되었네요. 옥녀가 지나간 고을들은 모두 과부촌이 되다시피 하여 고을마다 갑자기 늘어난 과부들의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을 정도였으니 옥녀가 명색교로 몸을 의탁하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포섭단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리가... 알 리가야 갑자기. 갑자기 알 리가가 뭐야?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겠죠. 아니 알 리가 알기 아니 알 수가 없겠죠. 시작. 알 수가 없겠죠야. 거기엔 왜 들어눕는 것이오? 자려거든 방으로 들어가지다. 뭐라는 거야? 자려거든 방으로 들어가 자던가. 색으로서 발금을 진정해.